김문수 후보는 우리 유시민 작가가 할 말이 많죠.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는 운동권이었단 말이야. 같은 진영에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부부 모두를 알았죠. 예, 그 딸도 잘 알고, 딸이 그때는 어렸는데,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94년인가 신한국당 입당했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김문수 씨는 이제 그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 네, 맞아요. 되게 망했는데,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왼쪽에 대학서점이라고 그 설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뭐 그쯤 됐나?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봐야 그거 안 된다고 김대중 총재가 되게 좋아할 스펙이라고 TK 출신의 서울대 노동운동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왜 되지도 않을 민중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중당은 100% 이제 한 명도 당선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지금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진보가 아니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덜 진보적이지만 민중을 속이는 건 아니지 않냐.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유학 가서 있는데 저쪽 당에 가더라고. YS 대통령 인기 한참 좋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96년도 총선 박지원 씨하고 붙어갖고 됐어요. 근데 김대중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비싼 국제 전화를 그때. 독일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정말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언록 같은 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인권단체에 돌리고 시민사회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지지 동지. 예.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네. 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무적인 의례적인 전화 응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첫 마디가 예. 누구 집 뻔히 알면서 전 독일에 있는 시민인데요. 그 관계를 쭉 알면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설란영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설량영 씨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적인 대화를 해본 마지막. 이야. 그 톤에서 바로 느꼈구나. 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냥 축하 전화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시절에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루저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너는 뭐 독일로 도망갔지만 야,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 됐어 이제. 이런 건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설량현 씨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노조는 못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의 공직 후보도 부인이 상대 후보의 부인을 헐뜯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예,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뭐, 구속자 가족으로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더군다나 유시민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포털에 검색해 봤더니 예. 오늘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뜨는 기사가 한 500개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선 출마하실지 몰랐어요. 그중에 뭐 무슨 교보문고 종합1위 이주연석 뭐 예스24 뭐 삼준석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제가 무슨 못할 말을 한 것으로 이제 비난하는 네.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과 가장 안 어울리는 연관 검색어로 떠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뭐 이런 예. 여성 혐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처음에 여성 혐오가 저기길래 이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했더니 갑자기 그게 났죠. 그게 참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인가 그렇게 보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몇 가지 좀 느꼈어요. 첫째는 이제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평을 제가 뭐 업어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비평을 하는데 비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비판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알고 해야 된다. 예. 뭐 저는 늘 알고 있었고 뭐 잘못 말한 게 있으면 비평한 게 있으면 비판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뭐 그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비난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사가 제가 한 말을 제가 한 그대로 듣지 않고 쓴 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봐요. 제가 본 기사 중에 전체를 보고 기사를 쓴 거는 딱 하나 봤는데 예. 노컷뉴스에 기사 하나. 그 외에는 다 최초 보도에서 인용된 부분만 이렇게 보고 그럼요. 늘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뭐 저도 나름 그 분야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뭐 따다가 어쩌고 하는 거는요.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말 나온 김에 예. 괜찮겠어요? 말씀해 주시면 네. 예. 오늘 뭐 대선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잘못하다가는 투표용지에 작가님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 이름은 투표용지에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제 말씀 들어보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딴 분을 뽑으세요. 예. 제가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그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 부인인 설란영 씨가 뭐 노조는 못생기고 이런 식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왜 노조를 비하하냐, 네. 노동운동을 비하하느냐. 그다음에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인데 네, 왜 배우자를. 다른 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이제 비방하느냐.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거는 우리 헌정사, 우리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 그냥 우리가 보통 입에 붙은 말로 좀 하는 표현이긴 한데 좀 이제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예,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제 그 표현을 고치면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목적적이다 하면 남편에게 표를 붙여주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라 하면 선거의 승률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게 그게 한목적적이고 이성적인 은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설라영 씨가 하는 행동은 근데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노조를 비하한다든가 또는 다른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비방한다든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은 남편의 표를 깎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부를 다 옛날에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랬던 것 같다. 라고 거기 이제 우리 기자분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제가 말한 영상을 다 보시라고 중간중간 제가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찐 노동자 설라영 씨가 혼인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혼인해서 고향되었다라고 설라영 씨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예. 어떤 노동자가 소위 명문대학 나온 남자하고 혼인을 하면 신분이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설라영 씨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분들과 예전에 젊었을 때 오래 교류한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우러러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우러러본다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러러보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엄청나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해 왔잖아요. 선거전 전체가 네거티브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TV 토론에서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전부 다 뭐 가짜 검사, 가짜 총각 이러면서 뭐 맥락도 없는 그런 비방들을 쏟아내는 선거운동을 해왔잖아요. 캠페인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배우자가 집에서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감을 가져야 그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을 우러러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해서 비판적 거리감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기 어렵다. 본인도 남편 따라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설라영 씨가 왜 그러한 은행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설명을 한 거지. 제가 무슨 계급주의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설라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말한 것처럼 지금 보도들이 엄청 되고 있어요. 따라쓰기로.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그 영상 한번 보시라고 2분밖에 안 돼요. 그 말하는 대목이 한 2분 30초?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제가 저는 그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때 라이브로 들은 게 아니라 아침에 녹화해놓은 그거를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뭐 이상하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사가 났네 어쩌네 하는데 기사는 읽기 싫어서 그냥 SNS에서 어떻게 이게 소비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작가님이 마치 이 사람이 노동자로서 지내다가 서울대 나온 사람을 보니까 뭐 횟가닥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처럼 돼 있던데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앞뒤 얘기를 듣고 제가 왜 이게 이상하지 않았냐라고 느꼈냐면은 우리 유 작가님 어법 중에 이제 특이한 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내재적 접근법. 네,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늘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나 그 방식이 있었고 사실은 설란영이라는 분이 저한테도 이름이 이제 이게 기억되기 시작한 게 이분이 아니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저 부부는 경력 중에서 노동운동을 하신 게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경력일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있으니까 그거를 김어준 씨가 물어봤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 두 분을 또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예전부터 특히 또 그분들이 노동운동할 때는 더더욱 친밀한 관계셨고 그러니까 아니 그 입장에서 내가 봐도 설란영 씨가 저렇게 행동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굳이 그 입장에 빙의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다 무뎌져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일종의 걱정을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유시민은 노동을 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무슨 뭐 학벌 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다 저기 들어봤는데도 이상하더만 뭐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앞에 설란영 씨가 왜 등장했는지를 함께 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후보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학창 시절부터 아셨고 그 부인도 아시고 김문수 후보를 아신 시절이 굉장히 오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따님은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그 따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죠. 집을 드나드셨다면서요? 예, 김문수 그럼요. 후보가. 이웃에 살았고. 이웃에 살았고 그리고 부인도 잘 알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수감됐을 때 구명운동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제가 그 법정 진술 같은 걸 다 메모해가지고요. 네. 기억으로 복귀해서 그 일종의 야매 녹취록 만들어가지고 어. 사방에 붙이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그 집도 시절에. 오랫동안 했어요. 예. 부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같이 했죠. 예. 그죠. 우리 같이 잠도 많이 잤어요. 농성장에서. 농성장에서 밤새면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젊은 시절부터 정치인 시절까지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상대도 해봤고 예. 근데 최근에 김문수 후보 그리고 그 부인 설 씨 저는 납득이 김문수 후보 저도 길게 인터뷰해 본 적도 있고 지켜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인생을 쭉 되짚어 보면은 노동운동하다가 저 신한국당인가 그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소련 몰락하면서 그때 글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왜 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김문수 후보 자신이 그때 간첩 이선실 사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도 거기에 엮여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민중당도 그때 다 엮였거든. 민주당은 이 김문수 후보의 당이었어요 그때. 예, 뭐 이재호, 김문수 뭐 예. 이런 사람들이 하던 당인데 그거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덮어주고 대거 영입했다는 썰도 많이 돌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 한꺼번에 절로 갔겠냐. 근데 뭐 그거 다 지난 일이고 네. 이제는 또 뭐 그 당내 갔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하면 되죠. 저도 근데 잘할 수가 없어. 잠깐만요. 넘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이건 진짜 이해 안 간다고 하는 대목이 박근혜 탄핵 때 갑자기 그 직전까지는 박근혜를 비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스팔트의 전사로 돌변했거든요. 그 과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끝까지 간다고. 아니 근데 왼쪽을 하든 오른쪽을 하든. 그 직전까지 박근혜 비판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왼쪽 극단에서 오른쪽 극단으로 쭉 평생에 걸쳐서 이동해온 분이잖아요. 그 도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냥 그런 거는. 그거를 일관성 면에서 자꾸 왜 앞뒤가 안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인데 그냥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 드디어. 근데 예. 그때는 박근혜 편에 서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때. 왜 태극기 전사가 돼서 정광훈까지 가버렸지? 난 그 대목이 이해가.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선견지명이 있는 거지. 생긴지 왜 그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과소평가해요? 굉장히 긴 안목으로 언젠가 내가 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먹고 말 거야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해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고요. 그 글로 넘어가던 시절에 그때 독일에 계셨죠. 예. 통화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통화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 설란영 씨가 중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 집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왜 전화하셨어요 그때? 그 기왕 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서 좀 잘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안 바꿔준 겁니까 부인이? 아니 안 바꿔준 건 아닌데 내가 바꿔서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통화하다가? 예. 왜요? 그냥 아주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응대여서. 설란영 씨가? 예. 원래 잘 아시던 사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설란영 씨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어요?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자의 판단이죠.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동지고 그건 옛날 일이잖아. 아니, 빨갱이, 국회의원들- 빨갱이 시절의 일이잖아. 이제 전향했으니까. 예. 원래 전향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혹은 뭐 네. 여러 가지 말을 해주려고 독일에서 굳이 전화를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근데 전화를 받는 설량영 씨 잘하시잖아요. 알죠. 예. 그죠? 당선됐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당선돼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그게 뭐 겸손하게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김대중 오른팔 박지원 이긴 것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국회의원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주제 넘게 내가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네. 동지. 예, 그 동지애라기보다는 좋아하던 형이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그렇게 잘 알던 그때 동지였던 설량영 씨가 의례적으로 더 이상 전화할 필요 없어요라는 뉘앙스로 전화를 받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유시민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남편 그 국명 활동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야 그러고 나서 끊어졌다. 예, 그 뒤로는 사적인 어떤 대화는 한 적이 없고 이제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후보 토론 같은 거는 하고 그랬지 뭐 그 외에는 없죠. 그러면 설량영 씨를 이제 처음 본 분이 많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아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설량영 씨가 뭐 여기저기 지면도 혹은 영상으로도 많이 등장하시는데 그 우리 설량영 씨 영상 중에 틀 거 있습니까? 준비된 거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자, 남편 표를 열심히 깎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 납득하기 진짜 어려운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틀어봐 주세요.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 저런 얘기야 문학적 표현이니까 그렇다 쳐요. 문학적 표현 아니지. 어쨌든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본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구로이공단인가 거기 세진전자라는 네, 그 네. 전자부품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자기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이 부인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건 없죠. 그러니까 그 표를 깎는다고요. 그 자꾸 김건희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 왜 본인이 이제 부인으로 나와서 왜 이재명 후보 부인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저기 다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갔어. 저기. 아니 왜? 아니 남편은 TV 토론 나가가지고 무슨 가짜 총각 가짜 검사 뭐 범죄자 이러고 앉아 있고 그 배우자는 나가가지고 경제 후보 배우자를 또 싣고 그러니까. 있고 이게 도대체 부창부수도 이런 희한한 부창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하들은 대통령 부인 안 돼. 그러니까 그 하시지 말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기.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으로서 지켜보면 어때요? 별 감정 없어요. 망하는구나 그거지. 이제는 뭐 애정이 없거든 나는. 망하는구나. 그래 망해라 망해. 그렇게 하고 있지. 망해라 망해. 아유 망하는 김에 그냥 싹 망해라 폭망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뭐 전화 걸어서 그러지 말라고 해요? 말도 듣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건 뭐 근데 쓸데없는 얘기죠. 그 대목은 아직 이해 못하시죠? 확 넘어간 거. 박근혜로 확 넘어간 거. 아니 그거는 그게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이. 쟁취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걸로 간 거예요. 난 그걸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사고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 완제품이 못 나가고 반제품이 나간 거라고. 사고.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반제품을 거쳐서 한덕수라는 완제품으로 이제 해서 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반제품에서 완제품 가는 과정이 이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반제품이 그냥 출시된 거야 상표 달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지금 유세하는 거 토론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아,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 난 거지. 토론 볼 때면 저는 이분은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분이었구나. 일단 집중력도 없고 말도 황선수설하고. 예, 그 시간 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도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사회자한테 지적질 당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토론의 룰조차 숙지 못하는 사람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진짜 윤석열보다 더 최악이야 내가 보기에는. 자,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낫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력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저건 실점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네. 그 이준석은 막 집중해서 듣다가 본인은 득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으면 큰 실점을 하는데 아니 뭐 지지율 10%짜리가 실점하고 득점할 게 뭐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예. 잘 들어오질 않아요. 저거는 왜 대선으로 그러니까 나왔지? 그 이준석 후보의 존재라는 것은 소위 보수의 분열의 증상에 불과해요. 이준석은 그냥 멀쩡히 있던 당대표를 윤석열이 쫓아내는 바람에 저렇게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윤석열이 만들어낸 집권연합 분열의 증상에 불과해요. 저거는 어떤 주도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증상이라고 저거는. 반제품과 증상.